2025년 7월 20일자 글로브 앤드 거리언 홍수 피해 시의 뜻인가 행정 실패인가? 2022년 4월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폭우가 콰줄루나탈을 강타했고 홍수는 주택, 도로, 공장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기반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재난의 여파는 주변역에 걸쳐 퍼졌지만 특이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요타 나나공 토요타 사우스 아프리카 모터스 이하 TSAM은 더반 프로스펙트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 공장이 침수되며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섰고 수천 대의 신차가 물에 잠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 차량들은 전시장에 전시되기도 전에 전부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피해는 막대했고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으며 회복 시점은 이 나라의 많은 사안들처럼 불확실했습니다. 이제 TSAM의 보험사가 토요타가 아닌 이더키니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번 홍수와 그로 인한 피해는 공공 기반시설 유지 관리의 실패, 특히 음나스 운하를 관리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는 수십 년 전 울라지강의 수로를 프로스펙튼 산업지구 주변으로 우회시키기 위해 건설된 것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운하는 트랜스넷의 소유이며 교통부와 이더키니 시정부가 공동으로 관리 및 유지해야 하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구조적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해져 폭우가 내릴 당시 유입된 빗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피해는 훨씬 덜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맞든 아니든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치명적일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남아공에서는 형편없는 공공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죠. 기반시설 붕괴는 이제 남아공인의 정신세계에 내재된 풍경처럼 여겨집니다. 욕조만한 크기의 도로 포트홀은 나무가 가랄 정도이고 물 누수는 수주간 방치되며 수십 년간 정비되지 않은 변전소는 폭발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고개만 끄덕이며 서비스 수준 참 형편없군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큰 사고가 터지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계와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일자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남반구 최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 공장 중 하나가 홍수로 마비됐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울한 일상보고도 무시해온 예상 가능했던 시스템 실패였을까요? 어느 팔로워는 이 논의의 균형 같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TSAM의 엔지니어링 파트너 AE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홍수 이후 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토요타와 협력해 클라크 로드 유출구 설치, 프로스펙트 운하 업그레이드, 상류 유수지 조성 등 다수의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도 자체 빗물 배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AECOM은 2022년 홍수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기상이변이었다고 분석합니다. 1987년의 대홍수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지관리 실패가 아닌 극단적 기후 현상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팔로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소송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측 고고에 따르면 프로스펙튼 지역의 피해액은 무려 750억 랜드에 달합니다. 이런 위기는 법정 공방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서로 협력해야 할 당사자들을 오히려 갈라놓는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시스템 붕괴에 대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향후 협력의 기반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아공에서는 유지보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담당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더키니가 또 실망시켰다고 쉽게 결론 짓는 것일 겁니다. 이번 소송은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공기반 시설 유지 실패로 민간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이번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한다면 앞으로 민간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에 어떤 선례를 남길 것인가? 하지만 이 사건은 쉽게 입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공장을 포함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운영합니다. 이는 사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을 내는 이유죠. 홍수가 가진 지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법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해 무엇이 과시인지 경계를 명확히 한다면 모호한 분란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과 결과로 이어지는 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정부의 관리 소홀로 기반시설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인들은 이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듯합니다.
특히 콰줄루나탈처럼 서비스 실패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된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능 부전을 내면화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시정부와 싸워봤자지. 그러고는 스스로 고칩니다. 아니면 기다립니다. 아니면 떠납니다. 케이프타운, 조지, 가든 루트 같은 더 잘 작동하는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더단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주를 부추기는 트렌드가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 마지막.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과가 부족한 지자체로부터 사람과 자본이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장기적인 피해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 불만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 투자, 비즈니스, 에너지, 참여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남겨진 도시는 줄어든 예산, 부족한 자원, 커지는 문제 해결 격차만이 남습니다. 반대로 그나마 잘 운영되는 도시들은 유입 인구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로는 붐비고 학교는 포화 상태가 되며 병원 대기열은 길어집니다. 원래 인구 100만 명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인프라가 150만 명 이상을 떠받쳐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투표하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후폭풍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지자체들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통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적 선례가 필요합니다. 방치는 대가를 동반하며 서비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단지 SNS의 분노나 또 다른 감사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법적, 재정적 책임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 거주민들, 납세자들, 사업주들이 더 나은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답변을 요구하고 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평균 이하를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고 우리는 회복력이 강하며 예산은 빠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반의 토요타 사태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실패, 그리고 어쩌면 통치 실패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다는 사실, 책임은 투표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가로등이 6개월간 꺼진 채로 방치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수위를 요구하세요. 민원을 넣고 편지를 보내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